아니, 저희가 떠돌이 생활 하다 보니까 옷을 제 가방에 자꾸 접어놨거든요. 그랬더니 이게 다 구겨졌어. 그 입고 하지 마. 근데 이제 집 없는 서러움이 뭔지를 좀 요즘 여실히 느끼고 있어요. 큰 버스를 사가지고 네. 거기서 자요 그냥. 나 그 생각도 해봤다니까? 진짜 옷도 구겨지고 정말, 아, 진짜. 야구라해! 장신의 오픈 단신! 2023 신한은행솔 KBO 리그 6월 월간 MVP 후보로 총 8명의 선수가 확정됐습니다. 누가 받을까 궁금한데 저는 노시환 선수의 그 기량 상승이나 이런 것도 굉장히 대단한데 네. 홈런 치고 난 그 이후의 자세 같은 거 보였어요? 특히 홈런 칠 때 약간 이렇게 뒤로 빠지는 느낌. 뒤로 약간 그 노시환만의 그 뭔가 그 스윙하고 나서의 자세가 있어요. 근데 그 자세가 사실 너무 멋있는 거예요. 저는. 제가 정말 감동 깊게 봤던 그 홈런은 뷰캐넌 선수에게 홈런 2개 때려낼 때 있었거든요. 몸쪽 약간 높은 건데 네. 잡아당겨서 라인 드라이브 넘겼고 뷰캐넌 선수 커브가 바깥쪽으로 정말 우리가 흔히 말하는 꽉 찬 공이었는데 네. 그걸 그냥 때려가지고 라이온즈 파크 우측 담장을 넘어가는 그 한 경기 2개 홈런 친 거 있어요. 예. 아 근데 두 번째 홈런 그거는 진짜 예술이에요 제가 봤을 때. 근데 그 이후에 지금 홈런을 때려내면서 지금 공동 선두거든요. 맞습니다. 네, 엄청난 지금 홈런 페이스인데 노시환 선수가 그동안에 이제 18개 정도를 때려냈어요. 네. 네. 그러니까 커리어 한 시즌 넘어섰습니다. 네, 넘어섰어요. 네, 넘어서서 지금 한 37, 8개 페이스로 지금 가고 있는 것 같아요. 네, 조금 뭐 욕심을 낸다고 한다면 뭐 40개까지도 가능한 지금 페이스로 가고 있다고. 올스타전에 출전할 감독 추천 선수 명단 26명을 발표했다는 소식입니다. SSG 김원영 감독이 이끄는 드림 올스타에는 노경은, 서진용, 오원석, 그리고 고용표, 박영현, 김상수, 류태현, 강민호, 김현준, 유강남, 홍건희, 이유찬, 정수빈 선수가 선발됐고요. 나눔 올스타의 홍원기 감독이 이끄는 팀은 안우진, 김재웅, 민창민, 이지영, 동명근, 오주환, 오키, 김현수, 이우석, 패디, 박세혁, 문동주, 성 선수가 선발됐다고 합니다. 뭐 뽑힐 선수 다 뽑혔어요. 네. 네, 전반기에 좋은 성적 냈던 선수들이 네. 감독 추천 선수로 이제 올스타전 합류가 됐죠. 근데 이 감독 추천으로 딱 올스타전에 참가하게 됐을 때 이 기분은 혹시 장승아도 지금 감독 추천으로 돼봤죠. 있죠? 저는 이제 베스트도 돼봤고 베스트도 해봤고 이제 감독 추천으로도 해봤죠. 제가 올스타전을 한 5번, 6번 정도 나간 것 같아요. 와. 정확하게 몇 번인지 모르겠는데 네네. 너무 자주 나가서 몇 번인지 모르겠어요. 저희 야구라는 올스타와 함께하는 중계. 아니 근데 이게 감독 추천에 들어갔을 때랑 이 팬 투표로 들어갔을 때 기분은 좀 다르지 않나요? 당연히 팬 투표가 좋죠. 그래도 감독으로 추천에 들어가도 좋죠. 이것도 괜찮죠. 이게 감독들한테도 그래도 인정을 받았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눈여겨봤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렇죠. 그만큼 또 성적을 냈던 선수들이고 그렇기 때문에 베스트도 굉장히 중요한데 감독 추천으로 뽑히는 것도 굉장히 영광스러운 자리입니다. 그것도 영광스럽다. 지난주 백구라 편을 보신 구라쟁이 분들이 댓글을 올려주셨는데요. 신현호님을 비롯해서 많은 분들이 글을 쓰셨습니다. 뭔가 분위기가 서먹서먹하네요. 장성호 형님 늦었다고 털리고 방송한 느낌. 또 그 정도로 어색하진 않았는데 얘가 늦긴 늦었어요. 한 20분 늦었는데 그렇다고 해서 그냥 분위기가 그렇게 나쁘지 않았는데 저희는 똑같습니다. 지난주 얘기를 좀 드리자면 제가 좀 늦게 늦었습니다. 차가 아침에 너무 많이 막혔고 장순아가 좀 더위에 약한데 굉장히 여기 더웠고 거기다가 또 전날 조금 이게 음주를 하셔가지고 근데 빨리빨리 진행이 돼야 되는데 얘가 일단 늦었어요. 저는 일찍 왔는데 그러다 보니까 짜증이 났는데 그렇다고 해서 뭐 우리 강키하고 저하고 뭐 서먹서먹하면서 방송을 하지 않았는데 그건 아닌데 그게 제가 말이 좀 그날 좀 없었고 저도 톤이 좀 떨어졌어요. 힘들어가지고 사실 그 주에 힘들어가지고 그러니까 뭐 하는 거예요? 저 진행자가 ton을 올려야지. 결혼 준비하느라고 좀 힘들어가지고 야 유퉁 아저씨는 결혼 8번 했다는데 그냥 자 이어서 옹순아 장순아 소식인데요. 직접 전해주시죠. 이번 주 소식 없습니다. 네. 근데 요즘에 좀 이렇게 배가 많이 나온다는 살이 많이 쪘어요 지금. 또 쪘어요. 빼야 됩니까? 이게 희한한 게 나이가 먹고 살이 찌니까 팬티 사이즈는 작아지는데 팬티는 왜 작아져? 엉덩이 살이 빠지니까 팬티 사이즈는 작아지는데 이 바지 허리 사이즈는 늘어나는 거죠. 참 희한합니다. 진짜 슬픈 일이네. 2X에서 X라지로 줄였어요. 지난주에 머리 보셨죠? 나 웃겨 죽는 줄 알았네. 그 머리 보고. 내가 머리 이상하다고 했죠? 제가 단정하게 이제 결혼주를 맞아서 머리도 단정하게 잘랐고 좀 깔끔하네. 이제 준비해야죠. 야구라 된다. 주구라. 우선 지난주 있었던 첫 번째 이슈는 장재영 첫승 그리고 손아섭 통산 안타 2위 등급 장재영 선수가 드디어 첫 승을 이루고 있어요. 2군에 사실 5선발로 시작을 했었죠. 그런데 이제 2경기 동안
볼넷을 남발하면서 이제 퓨처스로 내려갔고, 복귀한 이후에 SSG전, 제가 장재영 선수 경기 복귀한 이후에 2경기 중계를 했는데, 네. 제가 딱 그 SSG전 던지는 느낌을 딱 봤을 때, 달라졌다. 라는 생각이 딱 드는 거예요. 네. 왜냐면, 장재영 선수 같은 경우는 경기 초반부터 계속 볼진하면서 경기를 그르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았거든요. 많았었죠. 그런데 그날 경기 딱 봤는데, 오히려 스트라이크가 되게 많이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그날도 점수를 내주긴 내줬습니다. 최주환 선수한테 홈런 맞으면서. 네. 그런데 예전과는 다른 느낌의 장재영이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이 다음 등판 한번 봐야 될 것 같은데, 근데 또 잘 던지는 거예요. 그 다음 등판 봐야 되는데 또 잘 던지는 거예요. 계속 그리고 쭉쭉쭉 이닝도 늘려가면서 잘 던지더라고. 그러니까 이게 그런 것들을 이제 홍원기 감독이랑 노병호 코치가 잘 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 경기 들어가기 전에 네. 장재영 선수에게 오늘 경기는 3회만 던지자, 뭐 투구수 몇 개만 던지자 이렇게 맞아. 딱 정해줘 놓고, 그리고 잘 던졌는데도 과감하게 교체를 했거든요. 내리더라고요. 그러니까 잘 던졌던 그 느낌, 그리고 자신감을 안고 이제 강판이 되기 때문에 다음 경기 좋은 성적이 날 가능성이 굉장히 높거든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노렸던 것 같아요. 맞아. 그러다가 결국에 이제 두산전에 5이닝 1실점을 또 기록을 했고, 그리고 이제 NC전에 드디어. 결국에는 데뷔 40경기 만에 네. 데뷔 첫 승을 만들어냈습니다. 그날도 네. 사실 볼넷이 4개 있었거든요. 네. 근데 탈삼진을 7개를 잡아냈습니다. 아웃 2개를 던지면서 정말 좋은 피칭이었거든요. 그러니까 볼넷이 조금 많은 부분은 아쉽긴 하지만, 일단은 뭐 장재영 선수가 지금 키움 선발진에 합류가 되면서 6선발 체제예요, 지금. 거기에다가 이대로만 성장한다면 정말 안우진과 장지영 딱 그 국내 1, 2선 원투펀치만 딱 되면 네. 야 진짜 홍원기 감독이 원하는 대로 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좋죠. 지금 뭐 맥키니도 들어와서 첫 경기 조금 안 좋았는데 2경기 연속 호투거든요. 네. 그런데다가 후라도 같은 경우는 뭐 승우는 없지만 꾸준하게 지금 뭐 퀄리티 스타트 10번 이상도 기록하면서 잘 던져주고 있고, 정찬원 선수가 계약이 좀 늦게 됐는데 그래도 정찬원 선수도 지금 나올 때마다 지금 퀄리티 스타트거든요. 그렇죠. 예, 근데 이게 6선발 체제가 와. 정말 완벽하게 지금 구축이 키움입니다. 그러니까 타선만 좀 터지면 키움은 지금 중위권 올라갈 것으로 봐요. 일단 선발진이 너무 탄탄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예. 6위이긴 한데 충분히 올라갈 수 있는 요소들이 좀 있는 부분이 있고. 그 중심에 이제 선발 투수도 있는데, 장재영 선수가 이렇게 데뷔 첫 승을 또 만들어내면서, 글쎄, 이제 진짜 포텐이 터지는 게 아니냐라는 느낌도 들고, 그런데 조금 아쉬운 부분은, 뭐, 제구가 진짜 좋아지긴 좋아졌는데, 그래도 아직까지는 좀 부족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네. 복귀 이후에 평균 스트라이크 비율이 60.8%입니다. 그러니까 통산으로 보면 57.3%거든요. 근데 리그 선발 투수 평균은 65.5%니까 아직까지 장재영 선수가 최근에 뭐 좋은 피칭을 보여주고 있지만 스트라이크 비율을 조금 더 끌어올리는 게 과제로 좀 남아있다고 봐요. 네. 이 장재영 선수가 2021년에 프로에 입단을 했는데 이제 3시즌 만에 이 첫 승을 기록하게 됐습니다. 그렇죠. 걸렸죠. 오래 걸린 거죠. 이게. 21년도는 19경기에 9.17. 작년 시즌은 14경기에 7.71. 아무것도 사실 보여준 게 없습니다. 그러니까. 네. 그러니까 이렇게 어떻게 보면 퓨처스에 다녀와서 비약적인 지금 이 성장을 만들어내는 거죠. 구호컬의 사나이. 네. 그래서 이제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근데 이 기량을 좀 꾸준하게 유지를 하면 장재영 선수는 정말 특급 선발 투수로 거듭날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손아섭 선수는 이제 개인 통산 최다 안타 전체 2위로 올라서게 됐습니다. 2,318개를 넘어서서 네네. 2,319개. 이게 장재영 선수의 공을 때려냈습니다. 그러니까요. 장재영 선수가 이제 등판한 경기에 3회 이제 중전수 쪽에 이제 안타를 때려내면서 이제 양준혁 선배를 이제 3위로 밀어내고 통산 최다 안타 이제 2위로. 박용택 위원이 가지고 있는 2,504개가 지금 최다 안타 1위인데. 이제 NC 다이노스가 69경기가 남았으니까 거기서 한 80개 정도 추가를 한다고 한다면 2,400개까지도 올 시즌에 돌파를 하고 2,504개니까 내년 시즌 한 후반기 시작할 때쯤 뭐 이 페이스를 유지한다고 한다면 그러면 박용택 선수의 기록을 넘어설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네, 야, 이 손아섭 선수의 이 대기록. 일단 손아섭 선수가 예전에도 한번 얘기했지만 꾸준함 그리고 뭐 클래스는 살아있다. 그거 선배님, 클래스는 영원한 거 아닙니까? 그거 재밌어 하시는 분들 많더라고요. 이제 한 1년 조금 더 있으면 최다 안타 신기록 그 때리는 장면을 KBO 리그 팬들은 아마 감상할 수 있을 겁니다. 손아섭 선수의 이 통산 2위. 축하드립니다. 굉장히 빨리 끝내시는데. 아니 왜 자꾸 이 추가 질문을 하는 거야? 자, 이어서 지난주에 있었던 두 번째 이슈. 김태군, 산체스, 판원이 영입.
그러니까 트레이드가 발표된 그 다음날 산체스 선수 영입, 그리고 그날 오후에 파노니 선수 재영입. 네. 이렇게 결정이 났죠. 일단 이 김태군 선수가 합류한 이후에 지금 기아 타이거즈가 지금 4연승입니다. 전승을 하고 있어요. 네. 와. 근데 김태군 선수가 영입이 된 이후에 4연승이 아니라 네. 지금은 어떻게 보면 김도영과 나성범 효과를 누리고 있는 거죠. 네, 두 선수가 이제 합류가 되면서 타선이 이제 완전체가 됐고, 거짓 뭐 만나는 팀마다 지금 폭격 수준, 네, 지금 성적을 선수들이 지금 내주고 있습니다. 야. 장사나 봤을 때는 요 트레이드에 대해서는 어떻게 좀 평가를 하십니까? 기아 타이거즈도 내야를 정리할 필요는 있어요. 김도영 선수가 이제 들어오면서 김선빈 선수가 이제 합류가 또 됐거든요. 네. 그러면 김선빈 선수가 2루를 볼 것이고, 김도영 선수를 3루로 쓸 것이고, 유격수는 이제 박찬호가 계속 지키고 있었으니까, 그렇게 되면 유지혁 선수를 이제 백업으로 써야 되는데, 백업으로 쓰긴 좀 아깝잖아요. 네네. 그런데다가, 이제 박진만 감독이 이제 김종국 감독과 이제 이야기를 나눴다고 하더라고요. 네. 예, 그래서 이제 트레이드가 됐는데, 내야 쪽에 이제 교통 정리는 분명히 필요한 상황입니다. 예, 유지혁 선수 백업으로 놓긴 좀 아깝거든요. 아깝지. 그러면 트레이드 카드로 활용을 해서 뭔가 이제 기아 타이거즈의 약점인 포수진을 영입할 수 있다고 한다면 저는 사실 뭐 트레이드도 나쁘지 않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네. 그런데 이제 양 팀의 어떤 그 감독들의 이해관계가 이제 맞아 떨어지면서 이제 전격적으로 이제 트레이드가 이제 성사가 된 거죠. 그렇죠. 네. 그리고 외국인 두 투수를 바꿨는데 이 지금 흥미로운 부분은 파노니 선수를 또 데려왔어요. 앤더슨 선수가 뭐 제가 중계 때도 몇 번을 언급한 적이 있는데 네. 한 경기를 딱 이렇게 믿고 맡기기에는 부족한 게 굉장히 많은 투수입니다. 아. 그래서 아마 그래도 이제 파노니 선수가 작년 시즌 대체 외국인 선수로 들어와서 또 2점대 평균 자책점을 괜찮았죠, 보여줬단 말이에요. 괜찮았죠. 잘 던졌던 모습들이 있다 보니까 이렇게 과감하게 또 영입을 할 수 있었던 거고, 기아 타이거즈가 이제 9위까지 떨어지다 보니까 더 이상 밀리면 안 된다고 생각을 한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그래서 유지혁, 김태군 트레이드도 한 거고, 산체스도 과감하게 바꾼 거고, 그리고 앤더슨도 과감하게 바꿀 수 있었다고 생각이 듭니다. 오늘 일요일이거든요. 네네. 오늘 이제 마리오 산체스 선수가 이제 등판을 갖게 됩니다. KT전. 그렇죠. 등판을 갖게 되거든요. 근데 이게 이 산체스 선수가 10경기에 8승 1패 1.44예요. 그러니까 지금 대만 리그에서 잘 던지는 선수 네, 대만 리그 6월 MVP를 차지하고 지금 영입이 된 겁니다. 일단은 변화구가 굉장히 좋아요. 폼 자체가 어떤 선수 느낌이냐면 김선우 선수 있죠. 네. 김선우 해설위원. 예전에 김선우 위원하고 던지는 게 약간 비슷해요, 느낌이. 오. 폼 자체가. 저는 그런 느낌을 받았거든요. 이제 그리고 이제 파노니 선수도 이제 입국을 해서 메디컬 테스트를 다 마쳤습니다. 네. 과연 전반기 마지막 경기 때쯤에 이 파노니 선수를 내보낼 것인지 아니면 후반기 시작과 함께 내보낼 것인지는 이제 김종국 감독이 이제 결정을 하겠지만 일단은 메디컬 테스트 통과할 것으로 예상이 돼요. 네. 네. 이제 산체스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는 투수들이 좀 잘 던지다 보니까 기대가 좀 되네. 리카르도 산체스 지금 잘 되지잖아요. 잘 던지고 있고. 승리 요정이나 지금 얘기가 나올 정도로. 한화에. 네. 나올 때마다 지금 팀이 이기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네. 야, 직접 경기는 안 좋았지만 그래도 네. 근데 이제 대만 리그 성적이 워낙 좋기 때문에 일단은 기대를 해볼 만해요. 네. 그러니까 왜냐하면 대만 리그에서 지금 넘어온 선수, 브랜든 선수 또 잘 던져주고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압니까? 알죠. 네. 네. 근데 왜 이렇게 대꾸가 없어요? 네. 선수단 구성 자체는 완전체라고 봐야죠. 그 투수도 되게 좋잖아요. 뭐 윤영철도 있지만 양현종 있고. 양현종, 이을이 있고 네. 좌완도 다 있고 하니까 와 괜찮다. 그러니까 기아 타이거즈가 지금 후반기 태풍의 눈이에요. 예, 왜냐면 약점을 지금 하나씩 다 채웠거든요. 그러네. 예, 그러다 보니까 팀 성적도 좋아지면서 중위권 판도를 흔들 수 있는 키움하고 네. 저는 키움하고 기아로 보고 기아가 있어요. 두 팀이 예. 후반기 또 기대가 되고. 네. 승부수. 오늘 굉장히 한 주평 짰네요. 네. 축하합니다. 승부수. 좋습니다. 그거 길어야 됩니까? 아니. 제 맘이잖아요. 짧은 박건우 퓨처스행. 박건우 NC 다이노스 박건우 선수를 퓨처스로 보냈는데 이게 지금 워크햇이 거 관련된 부분이 아닌가. 워크 뭐요? 워크햇이. Work ethic. 그러니까 직업 윤리 이슈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지난주 월요일이었죠. 네. 사실상 저희가 이제 지난주에 토요일에 찍는 바람에 네. 다루지 못했는데, 지난주 일요일 경기가 끝나고, 월요일 날 이제 엔트리 변동이 있습니다. 네. 근데 박건우 선수가 빠졌으니까 기자들이 이제 뭐 물어봤을 왜 거 아니에요? 빠졌냐? NC 다이노스 이제 홍보팀 쪽에. 네. 근데 이제 대답이 없고 화요일 경기 시작되면 감독님이 이제 브리핑할 때 이야기를 하겠다라고 맞아요. 이제, 굉장히 궁금증을 자아냈었죠. 네. 그런데 이제 강인권 감독이 최근에 이제 박건우 선수가 여기저기 이제 몸이 안 좋았는데 뭔가 이제 경기 빼달라고. 근데 사실 그날 그 1월 경기도 0대1 상황에서 지고 있는데 박건우 선수가 뭐 몸이 좀 안 좋다는 이유로 8회 이제 교체를 요구를 한 것 같아요. 네. 이제 기사상으로 보면
이제 그러다 보니까 팀이 정말 필요로 하는 순간이고 타이트한 상황이고 팀이 또 주축 선수고 그런 선수가 본인의 몸이 조금 안 좋다고 해서 이 교체를 요구할 수 있느냐. 그러니까 이런 거에 대한 강인호 감독의 이야기가 있었죠. 네. 예. 이제 기자들과 얘기해서 직접적으로 얘기는 하지 않았습니다만, 이제 원팀에서 벗어나는 행동은 안 된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가지고. 네, 이게 원래 그 강인호 감독이 취임사에서 어떤 얘기를 했냐면, 원팀에서 벗어나는 선수는 가차없이 엄벌을 내리겠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박건우 선수가 했던 행동이, 이게 팀에게는 약간 이제 해가 될 수 있다. 어떤 결단을 내려야겠다. 라고 생각을 하고 엔트리 말소를 시킨 것 같은데, 이게 2021년 6월에도 김태형 감독이 한번 박건우 선수 말소시킨 적이 있잖아요. 맞아. 근데 그 당시에도 두산 때. 피곤해하고 쉬고 싶다고 해서 2군 가서 푹 쉬고 오라고 했다. 그러니까 이게 박건우 선수가 이게 약간 어떻게 보면 그 뭐라 그래야 되나 습관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좋지 않은 습관이죠. 왜냐면 박건우 선수는 팀의 주축 선수고 우타자 가운데 가장 높은 에버러지를 갖고 있는 선수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100억이란 또 금액을 받고 NC로 또 이적을 했잖아요. 그러면 저는 정말 팀의 모범이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조금 힘들어도 경기에 나가야 되고요. 주축 선수니까 진짜 안 좋다고 한다면 이야기를 해서 이제 빠지겠죠. 그런데 그런 것들이 아니라고 한다면 조금 몸이 불편하고 힘들어도 정말 보고 있는 선수들이 많잖아요. 그러니까 구심점 역할을 해줘야 되는 선수인데.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역할을 해주지 못하다 보니까 강인호 감독도 어떤 결단을 내릴 수밖에 없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근데 제가 듣기로는 이 강인권 감독이 엄청 카리스마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이게 선수들한테는 되게 소통도 하고 조용조용히 하고 하는데 뒤에서 한번 화가 나면 불같다는 얘기가 있고 또 그런 모습은 아직 안 보여줬지만 굉장히 무섭다는 얘기를 코치들 내에서도 강인권 감독에 대한 이야기가 굉장히 신사라고 이야기를 해요. 신사라고 이야기하는데 진짜 한번 그 카리스마 있대. 우리가 흔히 말하는 삔또 돌아버리면 이제 꾹지 돌아버리면 진짜 무섭게 돌변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렇다고 진짜 하더라고요. 무서운 사람이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제가 만나서 강인권 감독하고 한 2번 정도 이야기를 나눴거든요, 올 시즌에. 근데 굉장히 달변갑니다.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굉장히 잘해줘요. 꼼꼼히. 그러니까 해설할 때 정말 쓸 수 있게. 정말 얘기를 잘해줍니다. 그래서, 야, 정말, 말씀을 굉장히 잘하시는데, 이렇게 드러나 보이는 거는 그렇게 막 이렇게 활발하게 드러나 보이진 않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이 원래 무서워서. 맞아. 그러니까 뭔가 다 갖고 있는 거예요. 그래. 뭐 이번 이번 사건이라고 하기는 좀 그렇지만, 박건우 선수가 이제 퓨처스에 가는 모습을 보면서 팀이 확실히 위대하구나, 선수보다는. 맞아요. 그런 것들을 다시 한번 좀 느끼게 됩니다. 박건우 선수도 아마 느끼는 게 좀 있을 것 같고. 근데 이게 박건우 선수가 지금 이야기가 나오는 게 이게 다쳐서 지금 2군에 간 게 아니잖아요. 박건우 선수 올해 연봉이 지금 9억입니다. 그치. 이거 가격 되거든요. 깎이지. 일단은 전반기 끝날 때까지는 올리지 않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퓨처스에서의 어떤 행동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보고 올린다고 했었거든요. 그러면 퓨처스 가 있는 기간이 일단 열흘이고 기본적으로 그럼 1,000만 원은 깎입니다. 아이고. 그런데다가 전반기 끝나고 일주일간 턴이 있어요. 그러면 최소한 17일 동안은 돈을 못 받는 거죠. 그러면 2,550만 원 최소한. 제가 봤을 때. 돈 때문에 뭐 그런 건 아니지만 월세 일단은 보증금이야. 월세 보증금이야. 2,550만 원 정도가 손해보지 않을까, 연봉에서. 박건우 선수가. 이 박건우 선수의 퓨처스행 한 줄 평으로 정리해 주십시오. 저는 서로의 상처라고 봐요. 팀에게도 상처고 박건우 선수에게도 상처라고 생각이 들고, 박건우 선수를 옹호하는 건 아닌데 분명히 그 안에서 해결할 수 있는 저는 방법이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왜냐면 박건우 선수도 KBO 리그를 대표하는 선수고 강인호 감독이 또 카리스마 있으면 박건우 선수를 개인적으로 불러서, 그러니까 뭔가 본보기라는 느낌이 좀 있잖아요. 왜냐면 공개적으로 하지 않아도 저는 충분히 해결을 할 수 있는 사안이라고, 이건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그래, 개인적으로. 개인적인 생각인데. 안 내리고도 충분히 해결할 수 있지 않았을까. 근데 지금 NC 다이노스가 성적이 안 좋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박건우 선수가 빠진 이후에 성적이 안 좋다 보니까, 그러니까 감독 입장에서는 어떤 결단을 내려야 되는 부분은 분명히 이해가 됩니다. 그런데 그러니까 사실 어떻게 보면 충격요법이잖아요. 충격요법 말고 선수를 직접 불러서 대화로 저는 했다고 한다면 일단은 박건우 선수가 못 알아들을 그 정도의 선수는 아니고요. 아니니까. 그래서 한 줄 평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좀 더 현명한 해결 방법은 없었을까? 네네. 저는 그런 좀 아쉬움은 좀 있더라고요.
자, 이렇게 해서 지난주 있었던 이슈까지 저희가 다 다뤄봤습니다. 일단 다음 주는 저희가 3경기밖에 없고 또 올스타전이 있다 보니까 이 주간 야구라를 한 주 쉬는 거 아니겠습니까? 뭔가 특집이 나갈 거 아니에요? 네. 특집은 준비되어 있죠. 다음 주는 저희가 특집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야구로라 된다. 죽어라!